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표를 맡은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천구입니다. 이번 발표는 로봇 혁명, 기계들의 반란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고객사이신 로보티즈의 손의영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혁신적인 로봇들 몇 가지와 AWS 로보메이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로보티즈의 손의영 연구원님 모셔서 로봇 만드시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 재미난 이야기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메이커 소개하기 전에 간단한 영상 하나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이미 2015년 CES 행사에서 소개된 로봇인데요. 당시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2020년 CES에서 국내 S전자가 다시 이 로봇을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 미국 B사의 이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다른 몇 가지 혁신적인 로봇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로봇은 인간이 좀 더 무거운 것들을 들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으로 톰 크루즈가 나왔던 엣지 오브 투모로우나 시거니 유버가 나왔던 에일리언 같은 영화에서 보신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미국의 D 항공사가 이미 테스트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봇은 이렇게 그 해외 석유 시추선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해저 시설이 있는데 보통 해저 시설을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할 때의 단점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작업 중에 수면 위로 부상을 해서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로봇을 쓰게 되면 이렇게 로봇들이 해저에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뱀장어처럼 생긴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들은 수면 위로 부상해서 휴식을 취할 필요도 없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미 국내 의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로봇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의사가 조그 셔틀로 모니터를 보면서 우측에 있는 로봇팔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장시간 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손이 떨리거나 체력 저하가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빠르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렇게 포도알을 절개해서 다시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들을 만들려면 OS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로스가 대표적인데요. 이미 시장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인기는 1600만 번의 다운로드가 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단점들이 있죠.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2 버전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위원회 TSC가 만들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삼성, LG전자처럼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게스트로 초대한 로보티즈의 로고도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로 로스의 새 버전, 로스2가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발매가 되었고요. 로보메이커는 로스1과 로스2 두 가지 버전을 공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로봇 만드는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하드웨어까지 같이 결합된 모델이다 보니까 프로토타입을 해야 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개발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 구축도 돈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정입니다. 또 현실적인 테스트를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환경도 갖추어야 됩니다. 많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 하드웨어 투자비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들이 필드에 나가서 돌아다니게 될 텐데 안전하게 잘 구동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는 많은 시간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게 로보메이커의 숙제입니다. 개발자가 기존에 쓰시던 환경을 그대로 편하게 써서 더 나은 로봇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로보메이커의 미션이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기능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로스를 개발하던 분들이 기존의 학습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SDK와 같은 것들, 그리고 동일한 개발 환경,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환경, 그리고 필드에 나가 있는 로봇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플릿 매니지먼트까지 이 네 가지를 크게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용 익스텐션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로봇에 음성 인터페이스를 붙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로봇한테 음성으로 명령을 날릴 수 있는 렉스나 이렇게 이해한 그 로봇이 응답을 인간의 음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폴리, 그리고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이라면 이동 중에 녹화한 카메라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저장할 수 있는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비디오 영상에서 화면 단위 프레임마다 어떤 오브젝트들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낼 수 있는 레코그니션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의 로봇들이 정상으로 동작하는지, 어떤 로봇들은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클라우드 와치까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개발 환경은 여러분들이 쓰시던 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웹 기반 환경으로 쓰실 수 있고, 당연하겠지만 쓰신 만큼만 저희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더 진보적인데요. 복잡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라면 시뮬레이션 환경은 자동으로 확장할 겁니다. 확장해서 시간을 아껴 드릴 거고,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복수계라면 동시에 컨커런트하게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서 시간을 대폭 절감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대, 수백 대, 수천 대의 로봇들을 이미 판매하셨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셔야 될까요? 복잡한 문제일 텐데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플릿 매니지먼트를 쓰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OTA로 여러분의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실 수도 있고, 현재 이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고객이신 로보티즈의 손희영 연구원님을 모시고 로보티즈가 어떻게 로봇을 만들고 계시는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보티즈에서 선임연구원을 하고 있는 손의형입니다. 저는 현재 로보티즈를 대표해서 로스투의 TSC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B2B를 대상으로 해서 로보티즈 제품을 활용한 개발을 할 때 기술적인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로봇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1999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로봇과 또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기업과 대학의 연구를 돕기 위해서 전문가용 로봇까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슬로건으로 로봇 교육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고, 이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비스 로봇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봇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에서부터 수준 높은 개발이 가능한 대학생이나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용, 연구용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로봇을 보편화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용 제품에는 수준별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맞춰서 로봇의 하드웨어나 수학과 과학의 원리, 또 프로그램의 코딩에 접해볼 수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재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를 접해볼 수 있는 교육용 키트도 있는데요. 엔지니어 키트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AI뿐만 아니라 또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최신 유행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교육용 로봇 과정은 학습에서 끝나지 않고 실전을 통해서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대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로봇을 만들고 또 성취감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로봇으로는 소형 휴머노이드인 OP와 대형 휴머노이드인 똘망3, 그리고 매니플레이터에는 성능에 따라서 오픈 매니플레이터 X와 고성능 오픈 매니플레이터 P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한 개발이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과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로보티즈의 전문가용 플랫폼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로스 기반의
오픈소스 패키지와 함께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개발자들이나 업체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로보티지에서 제공한 플랫폼과 로스를 활용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메이커와 같이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지 제품의 핵심 기술은 로봇의 관절이나 바퀴에 사용되는 다이내믹 셀이라는 액추에이터입니다. 고성능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또 다양한 제어 모드를 지원하는 컨트롤러, 엔코더, 통신 장치가 하나의 모듈로 결합되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또 로봇의 설계가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셀 특유의 컨트롤 테이블이라는 메모리에는 다이내믹 셀을 제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로봇의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또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는 장점은 전통적인 서버 모터나 스텝 모터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장점입니다. 이와 같은 다이내믹 셀 장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제작이 되고 또 연구 개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이내믹 셀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이내믹 셀은 의료용 로봇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용 로봇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원격 제어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취미생활, 각종 연구 개발과 서비스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영상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해외의 방위산업체와도 협약을 맺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속의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니퓰레이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용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고,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서는 로봇의 도입 이전 시대에서 생산 라인의 노동자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해냈는데요. 앞서 있는 노동자들의 실수가 그 다음 작업을 맡은 노동자들에게 부담스럽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은 로봇이 등장함에 따라서 실수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어들게 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작업을 오차 없이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은 제품의 생산이나 또 조립 과정에서 필수로 여겨질 만큼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로봇팔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스마트 공장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세대의 로봇들은 산업용 현장의 틀을 벗어나서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라운지X의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 로봇은 스스로 원두를 갈고 또 드리핑을 해서 주문받은 커피를 준비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로봇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바리스타와 함께 일하는 모습에서 사람과 또 AI가 접목된 로봇의 협업이 가능한 산업혁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해서 커피를 내리는 방법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발전도 또 기대해 볼 만합니다. 로보티지에서도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매니퓰레이터인 오픈 매니퓰레이터 시리즈가 있는데요. 로스와 아두이노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제품으로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제공함으로써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제작해보고 적합한 형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보티지의 매니퓰레이터 시리즈는 모듈화된 다이내믹 셀 덕분에 다양한 플랫폼에 접목시켜서 구동하거나 또 변형된 형태로 손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성능 오픈 매니퓰레이터 H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휴머노이드 로봇인 똘망3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SDK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인베디드 보드나 PC에 원하는 기능을 구현했지만, 이제는 로스라는 미들웨어를 통해서 표준화된 형태를 갖춘 패키지를 제공하고 더욱 폭넓은 확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C++나 파이썬과 같은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패키지들이 호환이 가능한 수준까지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형태의 매니퓰레이터가 일관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또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무인 배송 로봇에 대한 관심과 기술의 발전이 눈에 띄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은 아마존에서 2016년에 최초로 가능성을 선보였는데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가짜 영상도 만들어졌었는데 마치 게임 속의 항공모함을 연상하게 하는 느낌이었는데 꽤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처음 만들어진 캐시라는 이족 보행 로봇인데요. 동물의 뒷다리를 본따서 만든 로봇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와 더불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로봇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로봇은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포드와 합작해서 디짓이라는 배송 로봇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배송 로봇의 용도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생존자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한다든지 또 생존자의 위치 탐색과 같은 위험한 임무를 사람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로봇으로서의 활용 가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보편화된 로봇인 무인 주행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시작을 로보티지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맡았는데요. 서울시의 규제 샌드박스에서 제한된 지역 내에서 실증을 통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덕분에 로보티지 직원은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점심 먹을 필요가 없게 됐고요. 로봇이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해주면 로봇을 통해서 음식을 받아서 회사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구조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로보티지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입니다. 폭과 길이 높이가 1m가 채 안 되는 작은 크기인데요. 70kg의 무게로 시속 7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시간의 운영 시간도 있습니다. 비전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또 여러 센서들을 활용해서 슬램과 내비게이션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를 인식해야 하고 또 장애물을 인식을 해야 하고 충돌 경고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로봇이 사계절 원활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영하 20도에서 50도까지의 동작 온도가 필요하고요. 물론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20cm 정도의 보도블럭 장애물을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서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구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로보티즈는 오래전부터 이런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에서 터틀봇을 이용한 음료나 또 간식 배달 서비스를 여러 차례 진행했었는데 관람객들도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보티즈는 이족 보행 로봇과 드론과는 좀 다르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바퀴를 이용해서 기구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복잡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이 또 주행하는 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보행자나 다른 물체와 충돌이 없도록 여러 가지 센서들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실내를 벗어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센서의 오류라든지 환경적으로 오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의 실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무인 배송 로봇은 모든 판단을 로봇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도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법적인 규제가 마련이 돼야 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돼야 더욱더 안전하고 성숙한 기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터틀봇3는 지금 로스에서 지원하는 공식적인 플랫폼인데요. 현재 로보티즈에서 제작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터틀봇3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학교 등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터틀봇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스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이나 또 제품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 터틀봇3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육용 콘텐츠와 예제들이 이런 빠른 개발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보메이커의 경우에는 터틀봇3와 같은 로봇과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로봇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머신러닝, 음성 명령, 그리고 원격 제어, 영상 처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패키지를 통해서 원격으로 로봇을 제어를 하거나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예제를 통해서
로봇메이커를 터틀봇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로봇의 데이터를 전송을 받거나 또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원격지에 있는 로봇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플릿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배포되는 로봇의 규모를 적당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업데이트나 패치 등을 원격에서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점은 앞으로의 무인 배송 로봇과 같은 서비스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저희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티즈가 무인 배송 로봇과 같은 서비스 로봇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터가 AWS 로봇메이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서 이러한 로봇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로봇메이커의 샘플을 보면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로봇메이커의 예제를 보기 쉽고 실행을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매력적입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샘플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데 사용자의 OS나 개발 환경이 특성을 타지 않는 것은 일관된 품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일관된 품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를 위한 교육용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러스트는 아직 이렇다 할 LTS 버전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대싱 버전을 베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5월에 출시되는 F 버전에서는 정식 지원하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샘플 예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가지보나 RBG, RQT, 터미널 이렇게 4가지 툴을 실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예제를 로컬 PC에서 실행하게 되면 리눅스의 설치부터 시작해서 로스의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업데이트해야 되고 각종 설정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반면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마치 로컬 PC에서 하는 것처럼 터미널을 통해서 명령어를 전달한다든지 RBG를 통해서 로봇의 센서 정보를 얻어와서 이것을 시각화한다든지 이런 점은 서로 다른 개발 환경에 있는 개발자들을 모두 똑같은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PC에 설치되어 있는 OS나 소프트웨어 버전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가상의 개발 환경이 주는 장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협업해서 개발하는데 조금 더 편리해지고 이렇게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러스를 쓰기 위해서 리눅스를 설치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쉬운 환경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로봇메이커 환경을 설정할 때 서울은 서비스를 하지 않는 지역인 것 같아서 미국 서부의 오레곤을 선택해서 했었습니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지원을 하게 되면 국내의 빠른 인프라를 이용해서 더욱더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누른 다음에 거실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왔더니 개발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이미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구축된 개발 환경은 지금 로보티즈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개발 툴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화면의 아래쪽에는 이제 빌드와 실행의 결과를 보여주는 출력 창이 있고 마찬가지로 터미널 창도 있어서 터미널 창에서 명령어를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로스가 정말 로컬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로보티즈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개발 환경을 조금 더 고수하는 분위기인데요. 리눅스와 로스의 설치 과정이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간소화가 되어졌고 또 편리해졌고 로컬 PC에서 패키지를 빠르게 빌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로봇에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트의 정식 출시와 한국 내에서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가 로봇메이커에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로봇메이커를 보고 또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형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로봇들이 인간들을 돕고 그런 로봇들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데 AWS 로봇메이커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온라인 서밋 컨텐츠들 중에 저희 데모팀이 로봇메이커를 사용해서 만든 데모가 있습니다. 로보틱스 카페라고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요.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